네, 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우리가 시험관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든 과정을 지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과정은 바로 난자 채취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난자 채취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난자는 정자와 달리 몸 밖으로 나오는 그 방법이 달리 없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게 되는데요. 긴 바늘을 통해서 이제 난자를 흡입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한번 진행할 때 많은 양의 난자를 채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일 동안 자가주사를 맞으면서 과배란 시켜서 난자를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면 마취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에 대한 주의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물 포함 모든 음식을 금식하는 건데, 아침에 이제 공복에 물 한잔 하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또 잠결에 드시기도 한데요. 그래서 꼭 생각하시고 절대 금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껌과 간단한 민트 같은 사탕도 다 포함되니까 절대 실수로라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작은 액세서리도 착용하면 안 된다입니다. 저는 깜빡하고 이 피어싱, 조그마한 피어싱을 끼고 갔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액세서리로 포함이 돼서 이제 빼달라고 했는데, 제가 탈의실에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는다고 되게 또 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가시려면 작은 액세서리도 다 하지 말고 가시길 추천드려요. 네, 세 번째는 화장 및 렌즈도 제한이 됩니다. 화장과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착용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번째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배를 압박하는 옷을 입고 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채취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복수가 바로 차오르진 않지만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런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압박하지 않는 좀 펑퍼짐한 원피스나 또 넉넉한 하의를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폐쇄공포증 같은 게 있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꼭 의료진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침상에 눕고 나서 우리가 수면 마취가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팔다리를 고정하거든요. 벨트 같은 걸로. 그런데 혹시나 이제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면 마취하고 나서 고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자 채취의 과정은 수면 마취 후에 10분 정도의 짧은 시술을 마치고, 그리고 회복실로 옮겨져서 회복을 한 다음 상담을 하고 귀가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병원에 당일 방문했을 때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수면 마취와 남편의 정자 채취를 위해서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접수하고 기다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남편의 정자 채취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남편과 같이 방문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정이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은 사실 저의 몸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이 미리 있으신 분들 혹은 이 기간에 뭐 출장을 가셔야 된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맞지 않게 돼서 같이 병원에 내원하지 못한다면 남편분들이 미리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정자를 동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이 좀 발생하긴 하지만 이 기간에 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불가능하진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정자 채취 2, 3일 전부터는 금욕하라고 적혀 있으니까 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네, 접수를 하고 같이 기다렸다가 저 혼자만 이제 시술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주시는 환자복, 네, 환자복으로 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화장실 다녀오라고 하셔서 화장실 다녀왔고요. 손목에는 이렇게 제 신상에 적힌 걸 또 이렇게 붙여주세요. 대기실에서 좀 대기하다 보면 또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오면 정신을 잃고 눈을 뜨면 이렇게 회복실입니다.
네, 수액을 한 대 맞고 계속 이렇게 회복했던 것 같아요. 오셔서 계속 상태도 물어봐 주셨고 괜찮냐고도 물어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사를 맞고 나서 이제 다시 환복을 하고 상담실에 가서 짧게나마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일정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주치 선생님을 만나러 가게 되면 제가 그날 몇 개를 채취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날 11개의 난자를 채취했습니다. 이 중에 몇 개가 수정이 되고 또 몇 개가 이식될지는 모르지만 나라에서 정해둔 나이별 이식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쉽게 3일 배아, 5일 배아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가 만약 35세 미만이시라면 3일 배아는 최대 2개까지 이식이 가능하고요. 5일 배아는 최대 하나까지만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35세 이상이실 경우에는 3일 배아가 최대 3개까지 가능하고 또 5일 배아가 최대 2개까지 이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대로 할까? 아니면 하나만 넣을까? 저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무조건 하나씩만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 쌍둥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일말의 가능성을 없애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AI 배양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AI 배양을 저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배양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걸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제가 꼭 하나만 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양보다는 질이다. 그 질 높은 최적의 배아를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는 AI 배양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AI 배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네, AI 배양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최적의 배양 조건을 조성한다 인데요. 아무래도 연구원 분들께서 직접 관찰하시는 건 이렇게 외부로 꺼내서 관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AI 기술은 계속 모니터링을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꺼낼 때 넣을 때 이런 충격이 좀 덜해지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모든 배아 발달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AI 기술이 24시간 모니터링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발달하고 있고 또 이게 어느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까지도 다 관찰이 되는 좋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런 게 모두 다 어우러져서 최적의 배아를 선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선택하는 거죠. 임신율도 높이고 또 출산율도 높이면서 조기에 유산율은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배아를 잡을 수 있다. 이러면은 AI 배양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해서 선택을 했는데 모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네, 제가 생각하는 AI 배양의 단점은 아무래도 AI 기능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그 배아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냉철하게 이렇게 탈락이 된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AI 배양의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장점일 수도 있죠. 이미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배아를 배양해봤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탈락시킬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나서도 괜찮아지는 배아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왜냐면 저는 11개의 난자를 채취하고 그 중에 7개가 수정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반은 살아남겠지 했는데 2개만 동결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주셨던 관계자분께서는 AI 배양이 이렇게 좋은 우수한 배아를 선별하다 보니까 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조금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배아를 걸러내다 보니 이렇게 소량이 남았지만 여기 2개 다 엄청 높은 등급의 배아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양날의 검이지 않나. 네, 물론 맞아요. 양보다는 질이죠. 무조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고 또 그게 엄청 질 높은 배아라면 너무너무 좋지만 막상 이제 주사도 맞고 채취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2개 만약에 성공 안 되면 또 채취해야 돼? 또 주사 맞아야 돼? 약간 이런 걱정이 사실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번 안에 성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다시 제가 자가 주사를 맞고 채취를 해야 된다면 그 채취되는 개수를 좀 봐야겠지만 네, AI 배양을 한 번 더 고려해 볼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배양하게 될지까지 정하고 나면 저는 귀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귀가할 때 이제 채취하고 난 뒤에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는데요. 일단 수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가 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채취 후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과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첫 식사를 하기까지 좀 공복의 시간이 길잖아요. 그냥 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수면 마취도 했고 또 이런저런 시술을 받았고 또 회복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제 컨디션을 잘 고려해서 너무 헤비한 음식을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좀 탈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배가 복통이 왔어요. 아니면 뭐 속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채취하고 나서의 후유증인지 아니면 정말 음식을 먹고 체한 건지 이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식사를 가볍고 뭐 이런 음식 위주로 하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복부에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고 소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난자를 채취할 때 또 가늘고 긴 바늘로 넣어서 이렇게 흡입을 했기 때문에 좀 출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난자 채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난포액이라는 거를 채취하고 그 안에 난자를 또 찾아내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빼낸 거는 난포액인데 그렇다 보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그때 물을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주 동안 탕목욕이나 부부관계를 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느다랗고 긴 바늘을 뱃속에 넣어서 찔렀어요. 아무래도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죠. 그러면 어떻게 상처가 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했을 때는 뭐 무수하게 많은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 또 부부관계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거나 뭐 수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 난자 채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뭐 주사도 맞고 했지만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저는 뭐 복통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복수가 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낭성이신 분들이나 뭐 그 외에 복수가 많이 차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사실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일은 무조건 쉬셔야 될 것 같고요. 휴가를 낼 수 있거나 연차를 쓰실 수 있으시면 다음 날까지도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복수가 많이 차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불편감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자 채취 후에 또 다른 여정의 길이 정말 많아요. 또 이 무수한 여정의 길을 함께 또 공유할 예정이니까 저처럼 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혹은 이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 보신 모든 분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